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정보처리기능사 2025년 1회차 기출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풀이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분석하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언제 올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이 블로그도 그렇고요. 전화를 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있어가지고 전화 주시면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수업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좌우지간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근히 좀 기다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의 분석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고 수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과연 합당한 문제인가 아닌가 이거를 좀 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욕을 먹더라도 솔직하게 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학원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그냥 시험다운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옛날에 1.7% 나왔을 때 정말 막 분노에 찬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정말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부터 좀 각성을 했는지 좀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들도 좀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격 시험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자격 시험 정도의 난이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00점 만점을 싫어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한 60% 정도, 60점대, 그러니까 12문제죠. 12문제 정도는 그래도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를 해야 돼요. 그 모든 자격증 종목들은 뭐 뜬금없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공부를 했는데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15% 정도? 이 정도는 기존에 있던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들. 그렇게 한 3문제 정도가 그렇게 출제가 돼야죠. 15%면 15? 15? 이거 맞나요? 네, 그렇죠. 3점, 3, 문제가 맞죠. 한 문제당 5점짜리니까. 나머지 이제 한 25%? 이 정도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SQL은 항상 이제 똑같이 7문항이 출제가 돼요. 7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시험 지금 본 2025년 1회차 시험을 보고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야 한다면 난 어려운데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뭐 그분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저는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보통 쉬웠어요. 보통 계속 기출문제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3문항 중에 한 문항 정도가 기출문제라고 보이고요. 2문항은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저희 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통신이죠. 프로토콜 계층이 있어요. 네. 그 문제가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얘는 그래도 풀만한 문제들이었어요. 풀만한 문제, 공부를 했다면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어플리케이션 진짜 제 말 꼭 들어야 돼요. 공부할 거 너무 많은데 한 문항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시간 없으면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 시험점 마무리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뭐 이 정도만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외우시고 가세요. 운 좋으면 맞출 수 있고요. 운 나쁘면 그냥 새로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난이도 조절을 하는 이 5문제 하나에 포함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점으로 합격했다고 뭐 자격증에 점수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서 득점할 수 있는 이 과목이 있는데 왜 여기에 올인하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어 문제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언어는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코딩 수업을 이제 학원에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탁탁 건드려주면 이렇게 날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건드려도 이렇게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정말 개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강의를 계속 들으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문제가 총 6문제 중에서 그래도 5문제는 있었어요. 물론 이 6문제 모두 다
출제가 되었던 그런 범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 뜬금없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뭐 C 언어라든지 자바에 쓰는 명령어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게 코드에 다시 한번 또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또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문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그러진 않아요.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완전히 어렵진 않았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물론 이제 좀 새로 나온 문제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걔가 되게 커 보이는 거야. 막 그 시험 본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원장님 뭐 알려준 거 하나도 안 났어. 뭐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있어요. 근데 합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만 생각나요. 자기가 쉽게 풀었던 거는 그냥 막 푸는 거고 어려운 문제만 계속 생각이 났고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그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나? 자꾸 그게 신경 쓰이나 봐요. 그래서 떨어진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고득점으로 붙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근데 난 더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2회, 3회, 4회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발 인력관리공단 그 출제위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3번으로 좀 많은 합격생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다른 기능사 종목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아요. 아직도 합격률이 다른 기능사 종목을 보세요. 실기 얼마나 높은데요. 근데 얘만 유독 낮으니까 좀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걸 취득하시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뭐 공군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취업에 뭐 가산점 붙고 뭐 이런 보너스 받아야 되고 뭐 자격수당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발 그분들을 위해서 필기 합격자들을 좀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 얘기할게요. 오케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거 출제됐던 문제가 지금 스키마였어요. 스키마였고요. 아노말리가 출제가 됐었어요. 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노말리의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 지금 갱신 이상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진동을 안 해가지고 무음으로 해야 되는데 벨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지금 이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시험 보고 나오면 까먹는 스타일인데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진짜 그 기억하셔가지고 댓글에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살을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살을 좀 붙여가지고 요 정도까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고요.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건 스키마에 대한 용어가 나왔고요. 갱신 이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갱신 이상이 또 나왔으면은 이것만 나올까? 아니라는 거죠. 삽입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삭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노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출판사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 분석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쭉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난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좀 말을 많이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3번이나 무려 출제가 됐고요. 업데이트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업데이트 셋, 그러니까 SET 얘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SQL문이 출제가 됐고요. 가로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QL문을 제 교재에서 하나 그냥 발췌해가지고 하나 넣어봤습니다. 똑같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얘도 한번 삽입해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SQL문이 있었는데요. 이 SQL문을 해석해가지고 이 보기에서 올바른 걸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객관식이잖아요. 뭐 주관식도 아니고 그냥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게, 평이하게, 마음 편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얘도 기출문제였어요. 대체키, 후보키, 뭐 외래키, 기본키, 뭐 키에 대해서는 다 공부하라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공부하라고 강조를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2022년 4회 때 대책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참조 무결성이 출제가 됐대요. 그래서 무결성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 지금 그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가 마지막인데 그 전에 우리 정부처리 기능사 실기에서도 무결성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무지. 그러니까 무결성의 종류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조 무결성을 고르는 문제고 3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혹시 몰라서 다른 것들도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결성만 딱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6번 문제는 이게 뭐 출제가 됐나 안 되나 확인해 봤더니 독단적으로 얘가 출제된 적은 없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DSC가 뭐 내림차순이고 ASC가 오름차순이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오토바이 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름차순이 ASC고 내림차순이 DESC. 그러니까 설명할 때 뭐 오름차순이 이 A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DESC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맞췄습니다. 네, 뭐 좌우지간. 애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복원이 안 됐어요. 복원이 안 됐는데 대충 좀 생각을 해보니까 껴맞추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아예 비워두기는 좀 그렇고요. 또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런 문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복원을 했습니다. 예, DB SQL은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7번은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7번이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한다고 쳐도, 그죠? 6문항 정도가 좀 쉬웠고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쉬우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너무 어려우면 막 기억하려고 그러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예측을 해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음 OS입니다. 얘는 좀 그래도 조금 어려웠어요. 얘는 왜 이렇게 냈지? 근데 얘는 너무 쉽죠, 그죠? 필기의 기본적인 용어 아닙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이거는 뭐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공부하시고 실기 공부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얘가 좀 왜 이걸 냈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풀어요?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 답안에 맞는 설명들을 발췌해가지고 최대한 넣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신규 문제고요. 앞으로 남은 3회차 기출문제 3번 중에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공부하라고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조절 때문에 낸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다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 콜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문제를 풀면서 아마 우리 학원생들은 한다면 뭐야? 아유 왜 그래? 뭐 이렇게 뭐야? 설명도 안 한 게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이도 조절 때문에 낸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스템 콜이 나왔고요. 발췌했습니다. 발췌해가지고 다음에 또 나오면 틀리지 말라고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운영체제는 한 문제 정도가 쉬웠고요. 2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통신입니다. 이건 뭐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토콜 다 그냥 무조건 외우고 계층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물대내 전세평 이것도 외우고 TCP/IP 계층도 좀 외워주고 계층별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 단위 전송 단위 뭐 이런 것들도 좀 외우라고 항상 강조했었어요.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다수 출제라고만 적었어요. 다음 두 번째.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뭐 TCP/IP 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OSI 7계층과 그 같이 비교해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저의 책에 거기에 보면 그거를 그 문제를 공부했다면 그 부분을 공부했다면 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 그죠? 공부했다면 풀 수 있었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전 평가합니다. 저는요. 얘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TCP도 많이 나오고 UDP도 많이 나오고 TCP가 무슨 계층이니 뭐 무슨 계층에 속하는 뭐 프로토콜 찾으라고 할 텀 되게 많이 나오는 뭐
신뢰성 있냐, 신뢰성 없냐, 연결성이냐, 비연결형이냐,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문제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마 풀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인데, 뭐 이건 뭐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 새로운 거 한번 냈어. 나 공부 안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가면 돼요. 그죠? 하지만,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공부할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머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OS 통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이 문제 중에서는 한 세 문제 정도가 어려웠던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 프로그래밍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뭐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분석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은 다 맞았어요. 다 맞았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요 함수가 POW 요 함수를 모르면 풀 수는 없죠. 당연히 풀 수 없죠. 근데 파워죠. 그러니까 엑셀에 그 파워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듭 제곱을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제곱. 그래서 2023년 1회 때 파워 함수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C 언어든 자바든 하여튼 함수 부분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알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자, 이 문제도 풀 수 있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SQRT가 2020년 4회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풀이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다면, 이거 루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당연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C 언어 가장 기초 부분에서 제가 이거 알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언어가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뭐 부함수를 부르긴 하지만 이거 재계함수거든요. 재계함수인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출제가 됐었고요. 시험 보기 한 3, 4일 전인가? 어떤 수강생이, 두목넷 수강생이 물어봐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계함수 만약 헷갈리면 다시 한번 정독해서 공부하시라고. 기본 강의에도 있고, 보강에도 있고, 시험 전 마무리 문제에도 있고, 기출문제 3개의 풀이도 있으니까 전부 다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시라고. 그분은 아마 맞췄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다음 요 문제입니다. 좀 길어서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 이 TMP가 들어가면요. 이거 임시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퍼라는 거하고 로어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가 2022년 3회차 문제에서는 어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풀이할 때 제가 어퍼랑 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라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게 문자를 비교하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아스키 코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A, B, C, D 이렇게 봤을 때 A가 B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로 변환을 하면 어차피 컴퓨터는 A라고 저장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 좀 누군가에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함수를 배웠었다. 네, 거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 함수가 또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파워 함수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얘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도 코드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문제고요. 문제는 뭐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인데 되게 길기도 하고요. 막 사용자 정의하면서 불러가지고 막 쓰는데 이거 오버로드잖아요. 그죠? 오버로드 같은 경우도 출제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1회, 24년에도 2번이나 나왔고요. 오버로드, 오버라이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도 했었어요. 근데 얘가 되게 복잡해 보여도 잘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일단 소스가 길어버리면 좀 약간 심적 부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얘 정도가 좀 어려웠다. 나머지 언어 파트 6문제에서 한 5문항 정도는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그냥 자격증 시험 정도의 난이도다. 그냥 다른 자격증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새로운 문제를 많이 넣거나 뭐 일부러 되게 쉬운 문제로만 돼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쉬운 문제 한 60%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3회 남았어요. 3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한다면 그냥 이거보다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3번밖에 안 남은 시험에서 굳이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좀 약간씩 변형하면서 출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마지막 시험은 원래 그렇습니다. 마지막 연도의 시험은 엉뚱하게 만들어내진 않으니까 기존의 기출문제 충실하게 공부하시고요. 언어 포기하지 마세요. 언어 포기하지 말고 만약 제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을 그래도 제가 분석하는 영상 부분이라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리즘. 유튜브에도 있어. 유튜브에도 제가 알고리즘 올려놓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좀 코드를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분석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해설 강의는 다음 주 중에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더 추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공부할 부분이 있으면 더 내용을 추가하고 뭐 특별한 게 없다면 바로 작업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아? 네, 네, 화이팅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